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큐브랩 대표 맡고 있는 권순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앞서서 미리 두 가지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들어보셨던 모든 강연 중에 쓰레기란 단어를 가장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양해 말씀 원래 없었는데 앞에 발표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전문가분의 PT를 보다가 저희 PT를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랄까, 저희는 주로 이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이제 투자자분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발표와 비교하지 마시고 한 명의 투자자가 되신다 생각하시고 저희를 이렇게 이거 좋다 안 좋다 재밌다 이런 정도로 한 관점으로 봐주시면은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말이 필요가 없죠.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거고 사실 뭐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굉장히 깨끗한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의 여러 가지 단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곳도 많이 있지만 이것도 제주시입니다. 제주고 서귀포겠죠. 쓰레기라는 게 지금 보신 것처럼 뭐 항상 쓰레기통이 딱딱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 항상 있고 저희가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이 쓰레기 문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지만 사회가 이렇게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싶어 하죠. 더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하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쓰레기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또 치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돈과 또 새로운 쓰레기를 내놓으면서 또 다른 가스를 내뿜으면서 또 쓰레기를 치우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쓰레기를 버려왔겠지만 쓰레기 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전통적이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 커지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산업입니다. 연간 세계 쓰레기 수거 시장,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드는 그 수거 산업 시장이 대충 한 550조 원에서 600조 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 규모냐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떤 게임 산업 500조 원 안 되고요. 뭐 인터넷 쇼핑 500조 원 좀 안 되고 뭐 이런 대표하는 단어들이 아무리 합을 해도 사실은 500조 원, 600조 원에 달하는 어떤 단일 시장을 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도 안 되게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산업에 이제 저희가 어떤 혁신을 일으키자 하고 시작한 사실은 대학생 조직 이제 벤처, 이제 대학생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산업이 크고 뭐 좋지만 사실은 돈이 많다고 그 산업에 돈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반대로 보수적이고요. 굉장히 의사결정도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어떤 이런 기술적인 접목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쓰레기 시장에 처음에 IoT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고요. 말이 길어지니까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Inefficient level routes serviced by a fleet of trucks on disconnected and arbitrary schedules. Made even less efficient by varying waste bin fill levels with no way to tell, ranging from overflowing, partially filled, to completely empty.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CleanCube and CleanCap. Overflow can be solved using our CleanCubes by compressing waste up to 8 times the regular capacity, monitoring fill levels, and collecting various sensor data. For low traffic bins, our CleanCaps, like cubes, collect fill level data. 멈추셨나요 혹시? 네.
아, 영상이 종료를 하셔도 되나? So users can know when the bins are full. They can be retrofitted to existing bins of any size, shape, or dimension, as well as bins containing liquid substances. This network of smart bins relay all their data to our platform, Clean City Networks, where you can use data analytic tools, monitor sensors, and optimize routes by skipping empty or low traffic bins. You can even run predictive analysis using our algorithm. By active learning from your data history, Clean City Network can predict your fill levels in advance. Predictive analysis allows you to know exactly where and when you need to go based on where a collection is actually needed. Your pickup points are minimized and your routes are optimized, allowing you to dispatch fewer vehicles at fewer intervals. These newly optimized routes are updated on the driver's app in real time, and drivers can continue along their route without disruption, following the updated GPS navigation as normal. With Clean City Networks, you need less trucks, less fuel, and less time, reducing your operational costs by up to 80%. 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영어로 된 자료라서 이게 저희가 주로 해외 고객이 많아서 영어로 된 자료밖에 없는데 혹시 이해가 어려우실까 봐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하는 것들 그냥 압축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가 뭘 고민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어떤 부분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냐면 처음에는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저희끼리 좀 재밌자고 나중에 히스토리를 좀 들려드리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압축하는 기계를 만들자 하는 단순한 쇼텀 프로젝트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걸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환경미화분들이 압축 좋은데 그 양이 얼만큼인지 좀 알려주면 더 좋겠어라고 하셔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그럼 통신을 붙여서 그것도 알려드리자 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정보를 보다 보니까 맨날 어디가 넘치는지, 맨날 안 가도 되는데 맨날 자꾸 가시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수거 경로를 이렇게 하시면은 가장 최단거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비효율이 발생하는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굉장히 탄탄하게 많이 잘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지금 이 실제 저희 솔루션 화면이고요. 이거는 아일랜드에 있는 더블린 에어포트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화면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차 있고 눌러 보면은 어떻게 찼었고 언제 수거했고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지도로 보면은 또 맨날 어디가 넘치는지, 쓰레기 발생량이 어디가 많은지, 무슨 요일이 많은지, 또 무슨 시간대에 주로 많이 넘치는지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좀 힘든 부분이 하다 보니까 좋아요. 좋은데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헤비한 제품입니다. 가격적으로나 실제 무게나.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에 다 깔리는 게 힘들었고, 예를 들어서 도시 전체 1000개 중에 한 200개가 저희 걸로 바뀌었으면 많이 바뀐 건데요. 나머지 800개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과거에 하시던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솔루션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해결 방법은 남의 것도 좀 보자, 남의 쓰레기통도 좀 보자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센서 타입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변 쓰레기통에 이제 압축은 안 되지만 이제 초음파로 양이 얼만큼 있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좀 바로바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라이트한 센서였고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하시면 된다 하는 것들을 알려드린 솔루션이 됐는데 부족했어요. 왜 부족했냐면 이게 쓰레기 차량 한 대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쓰레기통 10개를 관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시 전체 쓰레기통 몇천 개, 쓰레기 수거 차량 몇천 대, 몇백 대, 몇천 대를 한 번에 운영하시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거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라고 이런 경우가 실제 많았어요. 굉장히 이제 실제 적용하게 됐을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속 고민하면서 제공해드리는 것들은 차량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가셔야 됩니다.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차량도 이제 쓰레기 종류들이 있고요. 쓰레기 차량의 그 캐파 용량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일하시는 시간대 이런 걸 고려해서 지금 출발하시면 되는 차량들 각 차량들의 그 경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쫙 보내드리는 걸 하고 있습니다.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회색 점이 뭐냐면 각 도시에 있는 쓰레기통들을 나타낸 건데 도시 곳곳에서 쓰레기가 나오죠. 근데 원래는 다 가야 되지만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는 총 1,000개 중에 한 600개, 700개만 지금 이제 수거하시면 됩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거 600개, 700개 원래 1,000개를 치우던 차량이 100대였으면 100대 다 출발하실 필요 없고요. 60대에서 70대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를 이제 저희는 사업화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아까 더블린 에어포트나 이제 해외 저희가 많은 사례들의 편차는 좀 있지만 아주 많이 줄여진 부분은 사실 80%, 90%까지 줄여진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60%에서 65% 정도 효율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대학생 뭐 별 생각 없이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압축하는 쓰레기통을 만드는 쇼텀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됐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들으시면 되게 이렇게 막 사업적인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부끄럽지만 드릴까 합니다. 저희 사업은 신촌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촌 아시나요? 서울에 저는 여기 아까 과학고 학생들 오셨다는데 저도 과학고를 졸업하고 전 마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산이 전 굉장히 큰 도시라고 자부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20살까지. 그런데 서울에 갔는데 신촌에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걸어가면 제가 이쪽에 가 있어요. 밀려서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근데 신촌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경우는 낮 시간보다는 사실 밤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눈이 희등그레질 정도로 정말 많은 술집, 정말 많은 밥집,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던 게 제가 처음 이제 학교에 가서 이 신촌에서 놀면서 가졌던 인상인데 이렇게 밤 시간에 한국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하죠. 뭐 그게 도시를 떠나서 한국 사람들은 참 밤에 24시간 하는 집들도 참 많고요. 밤 시간에 경제 활동 많이 합니다. 보시면 밤 시간에 항상 이렇게 넘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빈번한 일이고요. 이게 꼭 번화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걸 보고 이게 그 친구들이랑 사실은 신촌에서 술을 먹다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별 생각 없이 먹고 있다가 저희가 쓰레기밭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이 생활을 해야 되냐? 항상 우린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맨날 술 먹으러 오고 맨날 이렇게 살고 그래야 되냐? 처음에는 시민의식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통 주변이 굉장히 넘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쓰레기통으로 쓰레기를 버리러 옵니다. 근데 쓰레기통의 캐파가 넘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버리러 온 사람, 쓰레기통을 찾아서 쓰레기를 버리러 온 사람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시민의식이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걸 치우는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냐? 그렇게 말하기도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새벽 5시, 막 4시, 5시부터 나오셔서 거의 오후 5시, 6시 이때까지 일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넘치는 거는 막 밤 10시, 11시 한국 사람들 밤 시간에 경제활동 많이 하니까 이게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그냥 이게 그리고 시민의식이 좋아지길 기대하거나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시길 기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희가 대단히 능력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대단히 어떤 기술적인 걸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리고 뭐 엄청나게 큰 걸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좀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래서 약간 술김에 친구들끼리 좀 우리끼리 좀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보이죠? 네. 가운데가 저고 양옆은 연대 경영학과 형이고 오른쪽 형은 고대 경영학과 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의 핵심은 경영학과 학생 둘이랑 했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거든요. 사진이나 찍지.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토타이핑 영어로 쓸 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프로토타이핑 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생. 근데 뭔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처음에 뭔가 지금 이 사진에서 즐거워 보이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야겠다끼리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쓰레기 막 태양광석 쓰레기 압축한 거 보통은
뭐 보통 모르는 게 뭐 대부분인데요. 몰라가지고 그냥 영화 같은데 보면 기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청계천에 가자. 청계천에 가면 막 숨은 고수분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 막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청계천에 가봤는데 상상하던 것과는 굉장히 달랐지만 거기 있는 굉장히 폐자재, 폐고철 이런 거 이제 용접해서 재활용해서 막 만들어주신 그런 조그만 철공소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저희끼리 막 손으로 대충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막 돈 진짜 조금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쥐어드리면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저기 사진에 있는 거고요. 그 사진에 있는 저 보면서 뭔가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작동이 잘 안 됐어요. 근데 해보면서 느낀 게 정말 많이 느낀 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정말 제대로 느꼈고 구조적으로도 요 구조로 만들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몇 개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니까 그 후보가 많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잘못된 제품을 처음에 만들어서 막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시작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다음 단계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특허도 쓰고 좀 제대로 해보자 했는데 그래도 되게 고생을 했지만 재밌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득 저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의심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저희가 원래는 그 고민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니즈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게 있는데 저희는 저희 좋자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니즈가 아닌 그 실제 환경 이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니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궁금해서 좀 물어보자 해서 마켓 리서치라고 쓸 때 기분이 또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게 물어봤어요 가서. 근데 굉장히 바쁘셔서 잘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친해져야겠다 해서 아침에 5시에 2주간 5시에 나갔어요. 저희도 계속 같이 쓸었어요. 이게 낙엽이 한창 떨어지는 그 시기가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는 시기거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그때 한창 쓸면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희가 꼭 듣지 않아도 될 만한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면서 저희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쓰레기통 괜찮은 것 같아 정도의 말을 듣고 그러면 끝이었는데 사실 이 기간에 저희가 하루 나갔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낙엽이 너무 많고 그 한 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2주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좀 진짜 마음으로 되게 이해를 많이 하게 됐던 계기가 됐는데 저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사실 뭘 많이 느꼈냐면 저희는 좀 재밌자고 시작하긴 했는데 쓰레기 수거, 쓰레기 치우고 이런 산업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수거 차량이 좀 지나다니는 거 빼고는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스마트 어떤 테크 이런 주제에 굉장히 생각을 한번 해봄직한 주제는 사실은 뭐 스마트폰이나 뭐 머신러닝, IoT 이런 테크가 굉장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주변에 사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거리가 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쓰레기 산업도 어떤 기술의 발달하고는 전혀 무관한 굉장히 기술의 발달에 혜택을 받지 못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항상 열악하시고 항상 힘든, 항상 비효율이 너무나 많은 그 영역인 거를 깨닫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저희 재밌자고 저희는 시작했는데 좀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하자, 해보자 제대로 사업화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업화를 하려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지 혹시 뭐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저게 뭐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뭐냐면 돈이 필요한데 학생들이니까 돈을 어떻게 모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결심한 거는 공모전 헌터가 되자. 모든 공모전에 다 나가서 상금을 다 따오자. 풀타임 공모전 지원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한 8개월, 7개월, 8개월 정도 풀타임으로 정말 월화수목금토 9시 와서 11시에 가는 일정으로 룰이 있었어요. 저희끼리. 그래서 한 7개월, 8개월 동안 처음엔 많이 떨어졌지만 진짜 상을 많이 따서
한 5천만 원에 가까운 4천 몇백만 원 이렇게 땄어요 실제로. 별로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사진은 뭐였냐면 어떻게든 1등을 해야 되니까 저희 팀을 소개하는 그 팀 프로파일을 올려달라고 사진을 올려달라고 팀 사진 그냥 이렇게 찍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튀어서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헐벗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희가 뭔가 되게 헝그리한 열심히 하는 애들이란 거 어필하기 위해서. 실제 그 대회에서 상을 1등을 따서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었던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고민도 많이 해봤고요. 이게 아까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뭐 기술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전혀 고민이 없었다 보니까 공모전 같은 걸 준비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익스펜딩 이것도 쓸 때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근데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이상한 걸 느끼시는 분 없어요? 공모전 막 기술 뭐 개발하고 공모전하고 돈을 모아서 만들었다. 원래는 한국에서 먼저 팔아서 국내 시장에서 좀 이렇게 힘을 얻은 다음에 해외 진출도 하고 이게 일반적인 건데 저희가 그거를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해외 시장이 저희한테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비하인드가 있지만 그 저희는 해외 시장에서 지금 먼저 해외 진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좋은 파트너들 지금 뭐 영국, 독일 뭐 해가지고 대충 한 20개 이상 나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제주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 제주도에도 있어요. 제주시 그 시청이랑 도청 근처에 몇 개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제주도예요. 저희가 글로벌리 할 때 보다폰이라는 영국계 거대 통신사랑 파트너십 해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서비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고 북한이랑 북극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외 진출 많이 했고요. 하도 해외에서 이제 많이 찾아주시니까 다양한 언어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 10개 정도 언어 대응하고 있고 실제 이게 뭐냐면 저희 회사에 이제 우리 거 사고 싶다, 우리 거 이런 거 우리가 너네 회사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월별로 컨택인데요. 이게 월별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런 쓰레기 문제 고민이 많다 하는 거를 깨닫고 있고요. 다음 고민들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가 가치 있는 솔루션을 만들까, 기술을 통해서 쓰레기 시장에 어떻게 하면은 좀 의미 있게 제공을 할까인데 또 영상이 있지만 사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이드와 쓰레기를 치우는 사이드를 좀 더 유기적으로 짧게 얘기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치우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분류하고 그 분류된 재활용 쓰레기를 사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계가 막 지나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냥 이상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살려는 사람한테 바로 꽂아주면은 버릴 때 돈도 안 내도 되고 이제 이 사가는 사람이 더 싸게 사가거나 이제 돈을 이제 서로 이익인 거죠. 이런 이제 플랫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제주도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인데 제주도 관점에 생각해 보면 제주도가 혹시 아시나요? 클린하우스 있죠. 클린하우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쓰레기 통들이 이렇게 스테이션화된 거 그거 전국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제대로 하는 도시가 제주도밖에 없어요. 제주시 서귀포시밖에 없어요. 진짜 엄청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거의 드문 사례인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제주도에서 재활용이 굉장히 잘 되지만 관리가 잘 되지만 재활용을 막 분류를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분류 작업을 해서 내보낸다거나 재활용 사가려는 사람한테 하려면 배를 실어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아요. 제주도는. 그래서 제주도는 이 사설 업체들이 생태계가 잘 안 갖춰져 있어서 막 넘치거나 하는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한국에서 비즈니스 많이 안 하지만 저희 걸 이런 걸 이제 정보만 센서만이라도 조금 설치를 해서 이제 재활용 쓰레기들이 각각 어느 위치 얼만큼 있는지를 좀 공개해가지고 일반 시민분들 혹은 이제 영세 업체들이 그걸 보고 좀 헛걸음 안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수지가 좀 맞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사실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만 사실은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제주도에 와서 발표하게 된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회사에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쓰레기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